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캐럴튼 양로원 패트릭 김 한국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유. 역시나 너무 의상이요. 예, 베스트 드레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명기 씨가 항상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또 우리 패트릭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한 달 전에 봤는데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예, 한 달이 됐죠. 이제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올해 2017년도. 그러네요. 정말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1년 내내 꾸준히 그래도 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부장님 최근에 네. 타주에서 이주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네, 많아졌잖아요. 많죠. 그러면서 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주소만 이전하시면 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나요? 하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그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죠. 네. 이제 메디케어는 저 연방 예. 그러니까 연방 법에 의해서. 베네핏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디케이드는 주법이에요. 그런 네.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이 텍사스하고 베네핏이 달라요. 아이고야. 뭐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 커버해주고 안 해주는 게 그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메디케어는 연방법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다 법이지만은 똑같죠. 네.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그 명기 씨가 질문한 대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온 네. 대로 일단은 그냥 주소만 옮겨 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끔 뭐 캘리포니아다 뉴욕이다 이제 이런 그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뭐 모든 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베네핏을 줄여요. 까다롭게 네. 하고. 까다롭게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타주에서 만약에 LA에서 만약에 달라스를 이사를 왔다 하면은 캘리포니아법에 따라서 거기에 그 받던 베네핏을 캔슬하고 그쪽 거를 예. 캔슬을 하고. 캔슬을 안 하고 와도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신청하고 그러면은 내가 저쪽에서 캔슬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옛날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지금은 저쪽에다 만약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베네핏을 같이 컨티뉴 하려면은 일단 저쪽에 베네핏을 캔슬을 해야 돼요. 일단은 네. 그게 네.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 해야 돼요. 저쪽에서 받던 것을 캔슬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이게 텍사스에다가 이제 새로 신고를 새로 하겠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게 또 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캔슬을 했으면 캔슬했던 캔슬 레터를 가지고 여기서 신청할 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서 와서 신청했을 때 얘네들이 다시 캘리포니아에다 그걸 다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두 군데서 두 스테이트에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아. 중복돼서 받을 수는 당연히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커버를 해주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특히 이제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에서 양로원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오시면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서 텍사스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됐는데 캔슬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쪽에 점점. 캔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중 등록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양로원에서 있었을 동안에 여기서 신청을 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은 네.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그래도 주는데 네. 지금 이게 자꾸 늦어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 만약에 A 양로원이 이 LA에서 있던 양로원에서 B 양로원인 텍사스로 이사 왔을 경우에 네네. 그 기간이 오면은 다시 그 베네핏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거를 B 양로원에서 그거를 감수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그걸 환급해서 받긴 받지만은 네, 네.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어떤 때 잘못해서
이게 디나이가 됐을 경우 만약에 어, 저서 예, 예. 안파를 안 해줬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겠군요. 그걸 이제 안 해주죠. 어. 근데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네. 경우에 네. 중간에 붕 뜨잖아요. 이분. 그렇죠, 그렇죠. 아프신 분들인데 네. 다시 와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 아주 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해서 정부의 법으로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본인의 그 행정처리 미숙으로 딜레이 되거나 한동안 못 받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되면은 이제 어떤 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업프런트는 네가 돈을 내라. 네. 응. 네. 나중에 정리는 되겠죠. 나중에 어허. 그게 오면은 예. 그 인버스 해줄 테니까 네, 정산은 하겠지만 정산을 해줄 테니까 예. 지금 미리 내놔라. 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보통 하루에 154불 계산을 하면 한 달이면 한 4,600불, 700불 돼요. 오, 네. 그걸 미리 내놓고 네 부모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메디케이드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걸 리임버스 해주겠다. 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그거를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런 거를 그쪽에서 올 때는 미리 한 다음에 거기서 취소를 한 다음에 DC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레더를 네, 빨리 레터를, 받아 가지고 취소 그걸 레터를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하면 된다. 빨리 아. 하면은 기간을 그래도 얼마 단축할 수 단축할 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그 타주에서 오시는 분뿐만 아니고 예. 그렇죠. 여기서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럼요. 똑같은 케이스니까요. 그렇죠. 네. 똑같죠. 네. 예.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거꾸로 캘리포니아 이사 가시는 분도 네. 여기서 캔슬레이션 레터를 가지고 가서 저쪽에 하면은 빨리 그렇죠. 된다. 빨리 네. 된다는 네, 얘기죠. 그거를 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저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네. 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양론에 올 때는 처음에 그걸 우리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거를 그 커뮤니티 메디케이드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통 통상 얘기를 네, 해요.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네, 지금 갖고 계신 네네. 그 메디케이드가.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양론을 왔을 때면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그걸 그러니까 널싱홈 메디케이드로 다시 이 주정부에다 신청을 해요. 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게 보통 한 45일 뭐 이렇게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받았는데 네. 지금 이게 만약 뭐 4개월 어떤 때 아. 5개월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착안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네. 네. 하긴 뭐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뭐 모든 법령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정부 예산을 어느 정도 또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들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뭐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지연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모든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렇죠. 복지 혜택에 관련된 그렇죠. 것을 노인들이 이제 젊은 애들은 자꾸 애를 안 낳아서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돼가고 고령화는 돼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 세대다 120세대다 할 정도대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애들이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들은 다 벌어다가 우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 예, 그런 그 어떤 그 어떤 세대의 메커니즘도 우리가 네. 이해해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세계적인 그 문제점이기 꼭 때문에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네.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선은 받고 있던 혜택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빨리 그것이 정산화되려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그렇죠.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이제 메디케이를 받으시려 보는 분들은 그거를 좀 전부 다 지혜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빨리 그러네요.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네. 변화되는 이 추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그렇죠. 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의 중산층에 사시는 네. 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 신청은 대부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이 저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은행에서 뭐 해서 빨리 빼가지고 없애버린다. 뭐 재산이 네네네네. 있는 거 뭐 없애서 어떻게 한다. 네. 그게 지금 옛날에는 그냥 슬슬슬 넘어갔던 건데 네. 지금은 꼬치꼬치 다 몇 년까지 그냥 리서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저걸 찾아오기 때문에 와.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네, 거예요. 물론 네. 네. 뭐 왜냐하면 뭐 아무에게나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그 주정부에서 주는 많은 혜택인데 네.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죠. 자격 예. 요건이 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그렇죠.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건 뭐 이해가 되긴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동포사회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그런 걸 해서 제가 이제 가끔 상담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애들한테 좀 해가지고 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네. 그걸 빨리 안 해드리면 그걸 나중에 부메랑이 그 자식들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네. 커다란 그 손실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길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또 그렇죠.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됐을 때에 네. 그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나 그분들이 또 만약에 하실 수 없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또 우리 동포사회에다 또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빨리 준비해서 음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네. 네. 굉장히 보람된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늘 노후 준비 하지만은 네. 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뭐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네. 내가 그런 것에 때에 놓치지 않고 네. 행정적인 처리만으로도 혜택 볼 수 있는 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시기를 놓친다든지 법령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하면 억울한 거니까 나중엔 또 큰 낭패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예. 문제.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출산율은 정말 잠깐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저조하고 예. 의술이 발달돼서 고령화 시대로 지금 다 접어들어서 100세 시대다 보니. 예, 그래서 점점 평균 일단은 연령이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정부가 어느 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똑같이 하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것 드네요. 같습니다. 아주 진짜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예. 네. 맞아요. 엄청난 지금 그 재난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아. 다가오고 있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음흠. 우리가 내는 20%도 내기 힘든 세금을 걔네들이 40% 50% 왜 내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제 문제도 또 연결이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안 좋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네. 이런 그 혜택을 주던 것들이 예, 굉장히 삐걱대고 문제가 될 있죠. 수가 있는 예. 그래도 아직 감사한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강대 국가라고 그러고 그때 부자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아직도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물론 뭐 까다로워지는 건 서로 절차들이. 이해해야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관계 법령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알고 있다가 그렇죠. 미리 깨어 있어야 예, 돼요. 때를 놓치지 예. 말고 그럼요. 그게 시기적절하게 제일 대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중요 상황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놓치지 그렇죠.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그러면 노래 듣고 쉬었다가 이야기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캐럴튼 양로원 패트릭 킴 한국 부장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네, 부장님. 12월 7일. 네, 네네.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모두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재신청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건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 메디케어가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있고 네. 그게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오리지널 그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분은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와요. 네. 그냥 네가 이걸 바꿀래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어. 음, 옵션으로. 옵션으로. 네네. 이제 이걸 리버스를 해서 바꿔서 얘기를 해버려요. 얘네들이 예, 그럼 시딩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지 잠깐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까지 이걸 바꾸는 것은 이제 한 번 바꾸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네, 바꾸면 네, 바꾸는 1년이 건 유효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플랜이 오케이, I'm fine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냥 네. 재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갱신이 필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대신에 그쪽에서 정말 스테이트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 네. 앤서를 하라고 와요. 네. 앤서. 어떤 사람은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 네,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하. 이게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드밴티지 그 플랜으로 컨버트를 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새로운 걸로 네. 본인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된 걸로 바꿀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베네핏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베네핏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게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내가 거기서 하려면 내년에 내가 치과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좀 예상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수술도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어드밴티지를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 이번에 바꾸시면 돼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데요. 지금 메디케어 65세 이상 돼서 메디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나름 건강하기 때문에 뭐 건강 진단 정도만 했고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내년쯤 되면은 뭐가 좀 시력이 약화된다든지 그렇지. 뭐 다른 데가 좀 이상이 있어서 네. 이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설치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내가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데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꿨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도 이제 뭐냐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PPO가 있고 그렇죠. 네네. HMO가 HMO. 있어요. 아, 는 HMO. PPO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뭐 언제든지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연락 안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닥터를 서치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런데 HMO는 꼭 내 주치의한테 내 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지정해주는 병원으로 가요. 네. 이게 지정병원. 예, 네. 그렇죠. 주치의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 이제 네. 그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플랜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걸 다 일일이 엮을 시간도 없지만은 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 아. 좋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남은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하고 B라는 사람하고 그런 그 환경 차이도 있고 몸에 저게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주치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참고하는 건 좋죠. 그렇죠. 네네.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두 개를 다. 네. 네네. 그분들은 이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네네네. 애플에는. 네. 메디케이드와 동시에 메디케어를 가지신 두 개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게끔 그렇죠. 네. 편리성을 그거는 제공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오픈 엔롤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아. 기간 등록 기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네네.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두 개를 다 가지신 분들은요. 근데 이 기간 중에 못하면 못 바꾸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렇죠. 일반인 메디케어만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분들은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된다. 1년을 1년을. 예, 예. 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선택한 그러니까 대로 올해 그냥 만에 그걸 미싱을 했다. 12월 7일까지 미싱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내년 10월 15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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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때 바꾸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는 사람은 상관없죠. 그렇죠. 자기 네. 나이에 맞춰서 네. 65세 돼서 신청했으면은 네.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새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메디케어 이게 보험이거든요, 사실은. 네, 보험인 거죠. 우리가 건강 가지고 보험이죠. 있는 SSI나 SSA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돈에서 그 보험비를 까요. 네, 그런 예. 거죠. 오로메릭으로 걔네들이 증세가 버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공짜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 있는 거죠. 내한테 들어오는 돈에서 그걸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지금 근데 이제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메디케어만 갖고 있을 때는 80% 예, 아, 80%만 네. 정부에서 그렇죠.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0%에서 만약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 10만 불이 나왔다. 네. 그럼 8만 불은 여기서 커버를 해주지만 2만 불은 커버를 안 해주잖아. 네네. 본인이. 그럼 2만 불을 어디서 커버? 만약에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메디케이드에서 해주죠. 그렇죠. 나머지 20%를. 만약에 그렇지만 이게 없으신 분들은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험을 들어야 보험을 되는 들어야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에 대한 보험을 드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것보다도 만약 그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 네. 쉽게 얘기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음흠. 메디케어는 안 되니까 네. 네네. 그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그 서플리멘트를 판단해서 판단해서 어, 갖고 계시면은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 조금씩 후려해 줄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중에는 건강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됐다. 네. 네. 그러면 그 병원비의 80%를 나라에서 대주고 20%는 자기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나는 그래도 병원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20% 보험까지도 필요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건 그러니까- 본인들의 각자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의 구분점이라든가 네. 그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분 경우 음. 한 가지만 갖고 계신 분 어떤 분들은 메디케어든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어떤 분들은 메디케어 A가 있고 어떤 분은 B가 있어요. 네. 네. 어떤 분은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메디케어 A는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비, 네. B 같으면 이제 의사 진료비 뭐 이런 그 기타 등등인데 네네. 그걸 B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 그건 왜 그런지는 좀 예. 네, 조금 그래서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메디칼 그 저기를 전부 다 점검을 한번 네, 하셔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주치의하고도 상의하고. 그렇죠. 내 형편에 맞게 네. 모든 거를 준비하시면은 네. 이제 이 메디칼 빌드라는 메디칼 이쪽이 굉장히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정부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이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게 궁금하실 경우에는 어디다 물어보는 게 가장 그러니까 빠르고 지금 뭐 좋을까요? 여기 뭐 저희한테도 여기다 연락을 주셔도 돼요.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양로원에다가 아니면은 지금 그 그거에 대한 그 메디케어 이제 그 하는 그 보험에 이게 보험이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을 다루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물어보시면 보험 전문가를 찾는 그렇죠. 게 네, 그렇게 좋겠네요. 찾으시면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딘지 그렇죠. 네. 그걸 해가지고 그분한테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세히 나름대로 아하. 거기에 적합한 그렇죠. 상품을 소개해서 예. 지금 현재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땐 이게 좋겠다 레코멘드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걸 받을 이제 수 거기에 있겠네요. 맞게끔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 재정 상태를 그렇죠. 감안해서 자기 나이하고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네. 이제 내가 향후 앞으로 지금은 건강한데 뭐 지금 또 건강하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상담해 네.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메디케어 이게 다 보험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들하고 상담해 보는 게 그렇죠. 좋겠다. 네, 아이고 그럼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자, 우리 갱신기관에서도 알아봤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또 어떻게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또 어떻게 뭘 준비할지 네. 세세한 것들 정보 주신 패트릭 김 한국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 양로원과 아니면은 그 지난번에 다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어시스트 리빙 같은 그렇죠. 거 네. 그 차이점 네. 근데 그러게요. 거기에서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지 뭐 실무적인 이런 네. 얘기 한번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세히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